이번에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에 전당대회, 이 시도당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참가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미안하다. 검사 입장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원희룡 후보 사이에 격렬하게 지금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자, 이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체성, 그러니까 확실한 보수 우파가 맞나?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5건이나 받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읽고 씹었다. 일십.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근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근인 이 진중권, 측근이라기보다도 진중권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무려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사과를 그쪽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런 상황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 부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지금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자, 그런 네거티브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에 고의로 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의 인물들, 자, 사천이다 하는 논란.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체성 문제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원희룡 전 이 장관도 지금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구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 중견 언론 모임인 아시아 포럼 21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뵌 적이 있는데 다칠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또 차 안에서 김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 경험담을 말해주면서 걱정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먹서먹한 관계도 아니고 친분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만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과는 전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도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김경률이나 또는 진중권, 뭐 이 하문경 등등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방어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면서 이른바 친윤과의 말하자면은 많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친윤과 그리고 한동훈 이 세력 사이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자, 이게 당 대표 선거가 끝나더라도 자, 이게 누군가 한쪽에는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재의 권한입니다. 앞으로 한 3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반발하거나 뭐 공세를 펴고 있다. 이게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거리를 두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옛날에 노태우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에 6.29선은 그 같은 전략이 아닐까. 자,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 간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한 후보는 지난 3월 26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에 대구에 있는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윤재욱 전 원내대표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주의, 자, 원희룡과 함께 똑같이 주의를 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마구 네거티브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아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것도 하나라도 있나?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 원희룡 후보가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근거 없는 허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 총선 백서 투기가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백서에 자신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과 의향 문자 무시 논란. 그러니까 지금 문자 5건을 자, 한동훈이 무시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자, 총선 백서라는 것이 어느 순간 특정인들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기간 중간에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내 선거에서 단체장들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지사님은 안 그러시지만 홍 시장이 굉장히 과하게 그리고 거칠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단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자, 이 대구에는 지금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자, 이게 지지, 뭐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환영,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돋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에는 뭐 원희룡뿐만 아니라 지금 나경원 후보도 지금 다시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네거티브 뭐 이런 것들이 조를 넘으면서 자, 당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주고 자, 이게 지금 좌파들에게는 또 이게 활용되고 있다. 좌파들은 이걸 이용해 갖고 또 계속해서 이 국감 또는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 넘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 정체성 문제 또 그리고 이 원희룡 후보 관련해서는 이 네거티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수 우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의 대상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안에서 서로가 공세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책임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수사가 대단히 미안하다. 검사 입장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자, 이재명 하나 잡아 넣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이재명 같은 논리라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아예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다가 보수 우파 진영의 200명 자, 그리고 1000명 가까이 200명 후속하고 1000명 가까이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적폐몰이 그때와 지금이 검찰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기소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소청으로 만들어서 외청을 두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밑에 두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 이게 악을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악을 편히 잠들게 만든다. 자, 이게 악이 누구란 건가? 지금 바로 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막고 또 거기다가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게 악을 편히 잠들게 만든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이재명이 편안하게 잠들게 만들려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돈봉투 사건 등등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범법자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이 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재명과 그 범법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문재인 때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다 없애버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검수원복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천 청산에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바로 누군가? 이재명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또는 중수청 도입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극히 모순된다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을 수사하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국민의힘을 수사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자, 이게